이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은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품위 있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삶, 품위 있는 삶, 미술관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 주제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가 원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 초에 부임해서 제가 이제 6개월째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이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준공무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아, 그렇죠. 임기가 얼마나 되시나요? 2년입니다. 2년이세요? 네. 그 2년 후에 다시 뭐 연장도 가능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립미술관장이 시민들과 동떨어져서 외따로 있는 섬이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또 시민들의 생각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연임을 염두에 둬서가 아니고요. 이제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미술에 대한 선택 능력도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대전 시립미술관의 운영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제화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대전 시립미술관의 어떤 국제화를 만드는 데 제 첫 번째 비전이고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그런 작가들을 또 기획하고 또 전시하는 그런 미술관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과의 그런 교류전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전시가 한 뭐 20여 개 그러니까 도시하고 그 국제 교류를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매 도시 간의 어떤 그런 미술관과 미술관이 좀 교류하고 그쪽에 있는 그런 문화 또는 작가들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모색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뭐 많은 관람객들이 이렇게 좀 매년 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만, 좀 더 그 시민들에게 좀 그 미술관의 문턱을 낮춰서 그 대중화를 또 위한 그런 그 미술관, 대중들이 정말 이렇게 즐겨 찾는 그런 미술관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상봉 관장께서 꿈꾸는 시립미술관이 미래상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한쪽에서는 국제적인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 품으로 다가서기 위한 노력, 두 가지를 열심히 하시겠다. 이제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그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물론 저희가 김동유와 김기창 전이 이제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5월 말부터는 저희가 이제 한국 근대미술 명화전이 개최되고요. 그리고 9월 초에는 21세기 하이퍼 리얼리즘이 이제 전시를 이제 개최합니다. 21세기 하이퍼 리얼리즘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국내에 좀 이제 잘 소개되지 않는 아주 그 팝아트 이후에 이렇게 그 발생한 어떤 미술 운동인데요. 사실보다 더 사실같이 그리는 어떤 그런 그림들 또는 조각들을 저희가 그 전시에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흥미와 또 볼거리 있는 그런 작품, 또 그리고 수준 높은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미술관의 역할이 이제 이야기 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신인을 발굴해서 그분을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김기창 화백은 워낙 원로이시고 유명하신 분이지만, 김동유 작가 같은 경우는 대전이 키워낸 세계적인 신인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분 그 김동유 전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뭐 사실 김동유 작가는 이제 뭐 한마디로 지금 이제 스타 작가가 되었습니다. 대전 그 어떻게 보면 시립미술관이
발굴해낸 작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지금 현재 창작센터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넥스트 코드전 같은 그런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그런 전시에 초대되고 기획된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을 좀 이렇게 대표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말 이렇게 국제적으로 또 활동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그런 작품 세계를 한번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렇게 성공한 그런 작가의 작품의 그런 세계를 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인을 발굴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염 요인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기호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전시회를 연다고 하면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는 좀 들어와 줘야지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한다고 하면 뭐 자칫 특정인에 대한 불필요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부터 시작해서 잡다한 고설수에 오를 수도 있을 텐데 이 김동효라는 작가가 이미 이제 지금은 검증이 된 세계적인 작가이지만 초창기에 제2, 제3의 김동효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시립미술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매년 뭐 저희가 청년 작가들을 이제 기획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미술관의 어떤 그런 역할이 또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젊은 작가들, 또 역량 있는 작가들을 또 전시해서 또 지원하고 또 그들을 또 다른 타 지역이라든지 또 미술관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시립미술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서 정말 제2의 김동효가 또 제3의 김동효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대전 시립미술관 미술 음악을 얘기한다고 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배부른 사람들이 호강에 겨운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귀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또 대전이라고 하는 광역시의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전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 건지, 대전 미술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지 한번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딱딱한데 시립미술관이 해야 될 일과 대전 미술에 대한 개념 정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우선 대전 미술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대전 지역에서 대전이라고 하는 장소 또 대전 사람들이 행위하고 또 이루어지는 모든 미술 활동 뭐 이렇게 대전 미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정의도 뭐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대전에서 이제 뭐 활동을 했지만 아주 이렇게 원로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전반적인 역사를 제가 좀 꿰뚫 수는 없지만 대전 미술의 태동은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교직에 계신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훈 미술상도 이제 좋은 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이제 80년대쯤에서는 이제 그룹들이 좀 생겨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미술의 어떤 기존의 양식을 좀 벗어난 그래서 좀 설치 미술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했던 뭐 야투라든지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미술 운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작가들이 좀 역량이 좀 다져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야투가 좀 더 발전해서 지금 아마 공주 자연미술제로 국제 자연미술제로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전은 좀 작가들이 어떤 그룹을 좀 형성을 해서 정말 이렇게 실험적인 작품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이게 베이스로 좀 깔고 있는 그런 저력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 그런 미술의 어떤 발전은 굉장히 많이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전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적 범위, 네. 또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네. 이제 사람에 관한 한정 뭐 이렇게 네. 해서 네.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대전 미술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그 작품이라고 할까 화풍의 특성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조금 좀 제가 이렇게 뭐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는 없지만 보통 이제 화풍이라는 것은 그 미술은 보통 도제 형식으로 많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대학의 어떤 그 선생님들의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시기에서 어느 대학의 어떤 화풍 또 이 대학의 화풍 그런 그 것들이 서로 이제 같이 또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또 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좀 작품 펼침으로 인해서 좀 그 다양한 어떤 그런 미술의 어떤 그런 좀 장르랄까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마 그 대전 미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시립미술관이 하는 일이 전시, 수장 이런 기능뿐이 아니고 교육이나 연구 기능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 미술에 대한 정의도 좀 뭐 확장된 개념으로 네. 하시든 네. 한정된 개념으로 네. 하시든 네. 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네. 시민들이 이해하기 네. 쉽도록 좀 네. 네. 하나의 그 네.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앞으로 네. 네. 그러길 이제 기대하면서 뭐 네. 이거 하나하나의 주제가 또 어떻게 보면 몇 시간짜리 세미나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네.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대전에도 미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순수한 아마추어부터 시작해서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네. 뭐 대전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전시공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네. 일정 잡기가 힘들다 네. 이런 네. 하수연 아닌 하수연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어느 정도로 시립미술관에서는 판단하고 계신가요? 사실 뭐 대전 그 미술협회로 보면은 이제 한 1,300여 명 정도가 이제 협회 회원이 되고요. 그 좀 뭐 동호인 그런 거를 한 40여 개 이제 동호인들이 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시청이라든지 이런 그 갤러리 공간에서 이제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전시를 좀 하려고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대전에 있는 갤러리가 한 30여 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전문적인 그런 그 작가들이 좀 가급적이면 이 갤러리에서 좀 전시를 하시고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취미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좀 전시회를 하고 하면 좀 훨씬 더 원도심의 어떤 그런 문화 공간도 좀 이렇게 살리고 너무 좀 이렇게 집중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좀 그 미술관 입장에서도 많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흥동에 있는 이제 갤러리들이 참 운영이 어려운 것을 제가 좀 듣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자리 빌어서 좀 대전 시민들도 좀 대흥동에 있는 갤러리들도 좀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좀 대전의 그 미술 문화가 좀 골고루 이렇게 발전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제 소망입니다. 시립미술관장 인선 절차가 공개 모집이었었죠? 네, 줄이면 좀 네, 공모 형식으로 진행되고 우리 이상봉 관장은 스스로를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행정가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작품 개인적으로 한 20여 회 정도 할 정도로 저는 이렇게 좀 왕성한 그 작품 활동도 이제 했었습니다.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외에서도 좀 전시도 하고 그런데 제 나름대로 또 좀 이렇게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또 어떤 기획에 대한 또 관심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좀 또 기획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미술관의 어떤 그런 그 운영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지고 이제 행정가의 어떤 그런 자리에 왔기에 제가 조금은 이제 작품 활동을 현재는 조금 좀 접고 현재는 좀 이렇게 행정 쪽에 좀 집중해서 대전 시립미술관이 좀 이렇게 위상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런 역할을 좀 하고자 제가 미술관장에 이렇게 좀 그 공모에 참여해서 제가 좀 미술관장으로 좀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맞물리는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대전 시립미술관이 왜 존재하고 있느냐도 여쭤보고 싶고 또 시립미술관장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을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그 시립미술관이 시립자가 붙은 이유 그러면 대전시의 예산으로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이제 결국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앞으로 비전과 목표 설정할 때도 시민들의 뭐 참여도 필요할 때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과연 시립미술관이 소수 특정인만의 전유물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시민들이 우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와 있느냐 뭐 이거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실 뭐 저는 이제 대전 시립미술관이란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좀 국제적인 어떤 그런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그 시의 어떤 이름을 좀 따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어떤 교우의 어떤 그런 명칭을 좀 쓰는 것도 또 어떤 글로벌한 어떤 시대 가운데 좀 미술관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미술관이 거의 뭐 100%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의 어떤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사실은 미술관이라면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독지가들이 좀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사실 미술관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좀 같이 충당하고 시도 일부 부담하고 해서 좀 운영이 되어야지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대전 시립미술관은 일단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시민들이 이렇게 미술관을 좀 방문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가 좀 미술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문턱을 좀 낮춰서 좀 관람객들이 어린이부터 저 어른까지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미술관을 방문하고 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실 미술관은 참 필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시각예술을 위한 그런 미술관이 참 시민들의 어떤 정서 함양과 또 학생들에게는 어떤 창의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 미술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2, 제3의 그런 미술관의 공간들이 좀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의 원도심 지역에도 좀 미술관이 좀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주말이면 아니면 뭐 편한 시간대, 휴식 시간대에 미술관에 오셔서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고 그 가운데 정말 미술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져야 정말 그 대전 시민들의 어떤 그런 그 문화를 좀 이렇게 향유하는 그런 좀 폭도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문화 공간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저는 더 소망하고 또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도 또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이상공 관장이 그 주 전공이 공공미술 쪽에서 어느 분야세요? 저는 이제 조각입니다. 작품을 이제 조각 작품, 조각이 제 전공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조각은 아니고요. 이제 메탈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이용해서 하는 그런 그 약간 조형 작품에 좀 이렇게 많이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이제 국제 교류전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몇 번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국제 교류전을 하려고 하면 그만한 재정적인 여력도 있어야 되지만 안에 그 사람의 문제도 필요할 거거든요. 뭐 통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그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통역을 네. 써서가 네. 아니라.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관장님도 하시겠지만 네. 그 학예 연구실이나 뭐 이런 또 전문가 네. 그룹이 있을 테고 네. 그런 부분은 대전시립미술관이 국제 교류전을 유치하고 기획하고 감당할 정도의 네. 어떤 그 수준이 됩니까? 뭐 우리 지금 이제 학예사분들도 좀 이렇게 뭐 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좀 몇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제 교류전을 이제 하게 되면은 물론 저희 그 학예실의 기획력과 또 사실은 이제 좀 그 전체적으로 전시를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 파트로 좀 저희가 좀 같이 협력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그 미술관이 정말 이렇게 좋은 작가들, 대전에 좋은 작가들을 많이 또 이제 또 확보하고 또 좋은 작품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좀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미술관과 네, 이제 그런 교류가 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제 아트페어 특히 이제 앞에 인터내셔널이 됐던 뭐 국제가 됐던 이런 네. 이름이 붙으면 네. 거기에 맞는 그 평소에 교류가 있었어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이제 네. 뭐라고 이렇게 폐쇄주의라고 할까, 네. 배타적이라고 할까, 그 분위기 자체가 네. 아는 사람끼리는 한없이 관대하고 네. 많이 베풀려고 하지만 네. 모르는 사람은 접근하기가 어렵다.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네. 이제 갑자기 이렇게 국제 교류전의 중요성 뭐 이런 것을 들고 나오셨는데 네. 그런 정도의 준비가 돼 있나 시립미술관이 네. 그 말씀을 여쭤본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이 광역시라고는 하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하죠. 네. 그리고 문화예술 인프라도 저희가 여타 5대 광역시를 통틀어서 우리가 우수하다 이렇게 자부하기는 뭐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뭐 죄송한 네. 말씀이지만 네. 뭐 광주나 대구나 부산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다 할 만한 아까 저 대전 미술에 대해서 여쭤본 네. 것도 그거의 네. 하나입니다만 뭐 대전 문화, 대전 예술 이러면 크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시립미술관도 딱 같은 질문 하나 드린다고 하면 네. 이제 시립미술관이 개관한 지가 이제 뭐 10년 넘었죠? 네, 지금 이제 17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한 20년이 가까이 네. 되고 있는데 그 대전 시립미술관, 대전미술관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잡히는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 네. 뭐 이런 게 있다면 뭡니까? 아니면 없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대전이 이제 좀 그 과학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지향해야 될 부분에 더 이제 저는 초점을 맞추고 또 지금 현재 그 미술관이 그렇게 좀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품을 이제 소장하는 것도 이제 그 미디어 쪽의 작품들을 좀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소장해서 타 미술관들에서 좀 이렇게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대전 시립미술관은 약간 그 영상 미디어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소장하는 그런 미술관으로 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전은 이제 과학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좀 더 대전 시립미술관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좀 더 굳혀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그 과학과 예술의 어떤 융합된 그런 그 장르를 좀 더 집중해서 좀 저희가 작품도 소장하고 전시도 기획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대전 시립미술관의 어떤 정체성을 좀 찾는 것이고 또 저는 앞으로의 그런 미래의 어떤 그런 대전 시립미술관만의 어떤 그 독특성이랄까요? 어떤 그런 거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좀 그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서 뭐 저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좀 하려고 하고요.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와서 이제 대전시가 어떤 도시냐부터 저희가 한번 네,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자원이나 공간적인 특성이나 뭐 인문사회과학적인 여러 가지 그 개성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다 버무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교통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과학의 도시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간적으로 삼남이 두루두루 섞여서 살고 있는 배려와 관용의 도시, 뭐 영광의 도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대전 시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그런 주제가 시립미술관의 캐릭터가 또 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어차피 맞습니다.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그러려면 그 시민들의 참여가 운영부터 또 나중에 그 뭐 관람이라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뭐 저희 미술관에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좀 모임이 있고요. 그 운영위원회도 좀 더 전문가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또 일반 시민들도 좀 참여해서 정말 그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좀 담아내는 그런 미술관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립미술관이 앞으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뭐 사업 계획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제 뭐 국제화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그 내년도에 이제 그 캐나다 캘거리하고의 이제 저희 글렌보우 뮤지엄하고 이제 지금 교류전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대전시와 자매도시에서 또 20주년 또 기념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또 시가 어떤 그런 도시와 도시 간의 교류가 단지 이렇게 좀 무용하시는 분들만 좀 이렇게 뭐 서로 교류하고 그래 좀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의 어떤 서부 문화를 좀 저희가 좀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또 교육적인 효과도 주고 또 그네들이 어떤 좀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좀 가져오고 또 저희의 어떤 그런 문화를 좀 그쪽에 소개하고 또 작가들의 작품도 좀 소개하는 그 이제 교류전을 좀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뭐 가까이는 또 이제 몽골의 이제 그 울란바토르의 미술관 관장이 이제 이번 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몽고와 또 일본과 중국의 또 동남아를 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교류도 좀 같이 한번 했으면 해서 저도 그 뭐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점차 중국 또 일본 같이 이런 아시아권을 좀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그 교류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모색하고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국제 교류전의 그 대상지나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해야 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주변에 네트워크 있는 분이 뭐 있다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대전시의 그 미래 발전 구상과 같이 연결해서 또 시립미술관의 그 뭐 정체성에 대한 어떤 철저한 분석 검토를 한 후에 그것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회를 더 강조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뭐 저희가 그 예를 들면 문화 선진국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은 파리거든요. 파리가 이제 저절로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닐 테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어서 문화 선진국이 했겠지만 이제 그쪽하고의 연결.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몽고 같은 경우는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왜 몽고하고 우리가 그 교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나 뭐 이런 것이 확립이 된 다음에 진행이 돼야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시립미술관이 이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연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 뭐 한 40여억 정도. 그 중에 인건비 포션이 얼마나 되시나요? 뭐 대부분이 이제 유지관리 인건비고요. 뭐 이제 그 전시가 조금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특별전 부분이 있고요. 특별전 부분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대전 미술의 지평전이라든지 또는 청년 작가 발굴전이라든지 뭐 이런 전시로 해서 좀 예산이 이렇게 좀 분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피카소 물론 훌륭하죠. 지금 네. 피카소전 아주 성황리에 네. 네. 이제 진행 중이죠. 아직도 아니 끝났습니다. 끝났죠. 참 네. 끝났죠. 네. 성황리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간 돈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대형 기획 시리즈가 네. 시립미술관에서 과연 필요한 건지 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관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네. 네. 철저하게 좀 검색을 하셔서 네.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산 규모에 비해서. 또 하나는 그 미술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시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신진 작가를 발굴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예술 문화를 통한 그 시 발전, 지역 네. 발전, 네. 시민 의식, 뭐 함양, 네. 뭐 다양한 어떤 그 목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 시립미술관의 현재 그 뭐 예산도 그렇고 네. 제도나 조직이 네. 적절하게 구성돼 있는지 네. 뭐 특히 이제 취임하신 지가 아직 한 6개월 정도뿐이 안 되셨으니까 네. 더 현실적으로 네. 이게 장애다 이건 없애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가장 우선적인 거는 사실 이제 뭐 저희도 이제 타 미술관하고 이제 조사를 좀 해 보았는데요. 뭐 그 운영비는 이제 둘째 치더라도 뭐 이제 전시를 위한 이제 예산 그런 부분 또 이제 소장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그 낮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참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그 소장품 구입비는 거의 17년간 동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니 잠깐만 17년간 동결이면 시립미술관 17년 됐는데 처음서 볼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얼마 책정해놓고 그걸로 네, 그 예산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까? 머물러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그래서 참 뭐 타 도시에 비해서 아무튼 좀 이렇게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됩니까? 소장품 구입으로는 한 이제 3억 정도 되어 연. 있습니다. 네, 연 3억인데 17년 전에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규모에 비해서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왜소한 규모가 됐구만요. 이제 훌륭한 작품 뭐 좋은 작가 작품을 하나 구입하면 예산이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대구라든지 뭐 광주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대전 시립미술관의 위상을 세우는 것도 사실 소장품입니다. 그래서 좀 물론 뭐 젊은 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소장을 해서 그 작가가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되면 자연적으로 좀 그 소장 가치도 좀 이제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좀 현재 뭐 작가들의 좀 인지도 있는 작가라든지 정말 대전 시립미술관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는 것도 미술관의 하나의 그런 위상을 좀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작품 구입비를 비롯해서 미술관이 운영은 뭐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시면 예 노력하고 있는 이러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예산을 대전시에서 지원을 받으시니까 대전시 네. 간섭도 많죠. 미술관 뭐 감나라 콩나라 이렇게 안 합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예. 저 미술관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독립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뭐 저희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저희가 좀 기획해서 이제 많이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시라는 것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성격이 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 충남 지역을 어우르는 그런 전시가 있고요. 또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는 그런 전시가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특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좀 기획해서 좀 하는 그런 전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미술 전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미술 전시가 봄, 가을에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술관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미술관이 하는 일을 10분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럴 때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 결국은 미술관을 찾는 네. 미술관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이제 그것은 수준 높은 그 기획전을 유치해서 전시 관람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 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해서 그분들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을 네. 테고 하여튼 뭐 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결국 시민들의 그 공감대 형성, 시민들이 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한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결국 시립미술관의 의상을 네. 높이는 네. 그런 그 지름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구상이 있으시다면 어떤 구상이 있으십니까? 네, 뭐 제가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의 그런 전시들이 좀 조금은 다소 이렇게 좀 미술관 내에서만 많이 좀 이루어진 그런 전시들을 좀 많이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미술관의 그런 주변 공간을 좀 활용한 그런 전시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좀 건축전도 좀 기획하고 있고요. 좀 더 디자인 부분도 좀 아우를 수 있는 면에서는 사실 이제 뭐 가구전이라든지 그래서 좀 조금 더 이렇게 미술관의 어떤 좀 폭을 좀 넓히고 또 좀 더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미술관의 좀 운영을 또 전시를 좀 기획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이제 넓힌다면은 말 그대로 갑천변까지 제가 좀 이렇게 폭넓게 좀 이렇게 설치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좀 미술관이 그냥 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전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미술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의 장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뭐 그래서 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시민들이 좀 볼거리도 좀 있게 하고 좀 이렇게 와서 좀 관람과 함께 좀 즐거움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뭐 이벤트 행사도 좀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해서 좀 미술관에 가니 좀 다양한 것들을 좀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성근 관장님 자택이 대전이시죠? 네, 네, 서구 변동에 살고 거기 있습니다. 집에 가면 미술 작품이 많이 있으세요? 집 안에? 몇 점 없습니다. 주로 네. 어떤 작품이 있으세요? 조각이 있으세요? 회화 작품이 있으세요? 뭐 조각 작품 조금 있고요. 예. 그리고 회화 작품 이제 뭐 한 두세너 점 좀 있습니다. 본인 작품만 있습니까? 다른 분 작품? 아니 제가 다른 작가 작품도 조금 가지고 그 있습니다. 돈 주고 사신 거예요? 뭐 교환한 것도 있고 좀 예. 산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께서 아는 작품을 소장하고 계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그럴 기회를 더 좀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도 시립미술관을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네. 그 들어가는 그 진입로 광장의 그 타일이 부서지고 네. 이 볼성 사납더라고요. 네. 이게 적어도 다른 장소가 아니고 미술관인데 네. 네. 그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꼭 작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미술관 자체가 또 시민들에게는 볼거리고 네. 그 외지인들한테는 구경거리가 될 텐데 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없어서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어떤 다른 아이디어, 뭐 도네이션을 네. 뭐 받는다든지 재능 기부를 뭐 어떻게 네. 받는다든지 좀 아이디어를 내신다고 하면 뭐 주변에 꼭 지인들한테 피해를 줘서라기보다 네. 이것이 예를 들면 절에 저희가 올라갈 때 그 불사 운동 해가지고 그 기와 한 장 얼마 이름 써내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생각 같은 거 시민 참여를 좀 북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 아이디어는 안 갖고 계신가요? 네, 아무튼 뭐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제 한번 이제 주변 환경을 좀 돌아보니까 좀 이렇게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열악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17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시에다가 이제 계속 적으로 이제
수년 동안 이제 그 예산을 좀 신청을 했었는데 시도 이제 예산이 이제 녹록치 않다 보니까 좀 계속 이게 좀 미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을 찾는 이제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 오신 분들도 사실 이제 미술관을 좀 많이 방문하고 하시는데 아무튼 좀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많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좀 한번 또 시민들이 좀 그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좀 구상을 해서 한번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곧 이제 지금 날씨가 지금 많이 풀렸는데요. 사실 이제 수목원을 좀 방문하는 분들이 또 많고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시립미술관을 좀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참 좀 바닥 타일이 많이 사실 좀 떨어지고 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 직원들이 일단 지금 보완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튼 빠른 좀 시일 내에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문화도 선진국이 있더라고요. 네. 문화 후진국이 네. 있고 이제 문화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 특정 지역 입장에서는 좋을 것도 같지만 여타 지역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게 시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 자주 접할 수 있어야 내 것이 될 수 있고 네. 아끼는 마음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도 지역적으로 서구 같은 경우 미술관이 있고 예술이전당 지금 말씀하신 한밭수목원 그야말로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대전 지역의 엑기스만 핵심적인 사항은 서구에 거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동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그 문화예술로부터는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문화나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자극도 주고 때로는 어떤 강력한 암시도 이끌어내고 사람을 희망으로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작용을 하는 것이 예술 문화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런 정의가 옳다고 한다면 이제 뭐 미술관만이라도 그 문화 사각지대,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대안 모색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동미술관제라든지 그런 보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저희가 이제 많은 예산을 들이지는 않지만 그 원도심 지역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동미술관의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한밭 도서관에 이제 그 저희 소장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이쪽 그 스카이로드에 은행동에 있는 스카이로드에서 미디어 작가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작품 이제 미디어 영상 작품을 좀 기획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그 조금 이제 원도심 지역에 좀 찾아가는 그런 미술 또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 형식의 그런 미술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프로젝트도 좀 되어야 되지만 좀 더 그 원도심 지역에 이제 그 작은 미술관들이 좀 더 이렇게 생겨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도 이제 근대문화 특구 거리를 좀 조성하고 또 이제 기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좀 요구를 합니다. 좀 원도심 지역의 그 작은 미술관, 이제 근대 건축물들을 이제 보존하게 되면 그 건축물에 좀 그 미술가 작품들을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미술관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작고하신 분도 있지만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그 대전 시립미술관에 이제 작품을 좀 기증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좀 기증을 받아서 그분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작은 미술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또 원도심 지역에 이제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늘 편한 시간대에 작품도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 좀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또 시에다도 좀 요구하고 또 그렇게 좀
미술관 입장에서도 좀 그렇게 기획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 오래 종사하시고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원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존경하고 우대도 해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또 쓴소리도 저희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도 원로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미술계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워낙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저희를 위해서 얼굴을 보고 좋으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또 원로라고 어떤 분들을 이렇게 지목해서 모시기가 또 다른 쪽에서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어려우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지역 예술계의 토양이 아직은 척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 뭐 일부의 뭐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잘 모시고 그분들이 대접받는 그런 그 분위기도 만드는데 시립미술관이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뭐 제가 뭐 그 부분 제가 적극 또 수용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뭐 제가 몇몇 분들은 좀 뵙고 좀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미술관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원로 선생님들도 좀 모셔서 같이 좀 전시회도 좀 이야기도 좀 듣고 또 그분들의 좀 의견도 좀 반영하고 해서 지역에 좀 이렇게 그 미술 문화가 잘 이렇게 좀 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전 미술계를 이렇게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양대 산맥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산맥이 되면 뭐 좋겠지만 지역에서 이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서 이제 학교 출신별로 뭐 알력이 있다든지 갈등이 있다든지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미술관장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수장품을 선정한다든지 전시회를 안배한다든지 적절하게 뭐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면서 결국 가서는 대전 미술이라는 큰 틀에서 또 한국 미술이라는 커다란 그 바닷속에서 사실은 용에 대해서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갖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이 지역에서 이제 제가 자라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뭐 대학만 제가 좀 이제 서울권에서 좀 나와서 사실 이제 제가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년 작가들도 그래서 좀 골고루 좀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 출신들을 좀 가급적 안배해서 저희가 좀 기획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시도 그렇고 소장품도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지역 작가 선생님들을 제가 또 좀 작품 활동의 어떤 그런 그 좀 뭐랄까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에서는 사실 저희가 작품을 소장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잘 안배해서 잘 또 작품도 소장하고 또 미술관의 어떤 좀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뭐 미술관 관장 포함해서 미술관이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돼요. 뭐 관장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테고 또 따라서 그 전체 구성원들이나 그 미술관, 대전미술관이 하고 있는 기획전 하나하나까지도 뭐 의상과 역량 확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대전미술관 17년뿐이 안 돼 있고 그 여러 가지 예산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현재 의상을 제가 5대 광역시 중에서 몇 번째다 뭐 이렇게 여쭤보긴 그렇고 앞으로 적어도 내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는 이런 정도의 초석은 마련하겠다라는 어떤 욕심이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뭐 저는 사실 최고의 미술관을 만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최고라는 것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다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또
또 역량 있는 또 사실은 이제 그 학예실의 역량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량을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런 저런 것들을 다 이제 제반 갖추기에는 또 뭐 제 혼자의 힘으로는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제가 임기 기간 동안에는 좀 더 뭔가 색다른 전시회도 하고 색다른 어떤 좀 그 미술관을 좀 만들려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평가가 그 다음에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만큼 그러한 그 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도 전문가 모시고 아니면 책임자를 모시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대전 시립미술관 이상공 관장 모시고 시립미술관의 이모저모 또 대전미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신천식의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